제가 어려움에 닥쳤었어요. 네. 그 뭐 증상이나 이런 게 있지 않았어요? 증상이 상당히 많죠. 예. 뭐 하여튼 그 겨드랑이 쪽에 목에서부터 콩알만한 게 한 두서너 개 이렇게 잡히면서 그다음에 이제 겨드랑이에 잡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통증이 오기 시작하고 그런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예. 바로 직전에 또 뭐 시아버님 상을 겪고 난 뒤였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아버님도 병원 원장님이시죠. 예, 그래서 참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려면 참 가신 분에 대한 그 죄스러움도 있고 그래서 참 거론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그런데 어쨌든 50대 중반에 한참 그 일하실 그럴 연세에 이제 그 암투병을 한 뭐 1년도 못 하셨죠. 그래서 마지막에 상당히 괴롭게 고통스럽게 가시는 걸 제가 보고 몇 개월 후에 제가 또 그 모습이 된 거예요. 제가. 예.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더니 정말 그랬나 봐요. 예. 그때 또 신혼이라 뱃속에 아기가 그랬죠. 그래서 그 아이 낳을 때 굉장히 또 난산을 하고 7개월 반 만에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사망할 수도 있다라는 지경까지도 갔었죠. 워낙에 제가 약한 몸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딸아이가 그랬습니다. 예. 그 말기암 말하자면 선고를 받고도 출산은 가능했네요. 그럼요. 암이 아이 못 낳는 병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 아니 예. 그 위중한 항암 치료도 상태에서 뭐 이제 이런 거, 예. 초기라면 또 몰라도 항암 치료 상황에서 항암 치료를 못 했죠. 그러니까. 예. 이 고통이 그만큼 더 컸겠네요. 항암제라는 것은 또 다른 독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이제 의사 집안에 살다 보니까 반의사가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걸 못했죠. 예.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서 그거를 아기를 낳고 치유할 수 있었는지 수술했죠. 자세히. 대수술을 해서 네. 자연분만 못했어요. 당연히 이제 몸이 약하니까. 근데 수술이 사실은 그렇게 해롭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그 수술한 후유증을 아직도 안고 있으니까 여러분한테는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 속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유증과의 싸움에 결국에 현대병이라는 것이 앓는 그 순간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항암제라든가 방사선 쓰고 난 다음에 어떤 후유증과의 싸움이 더 큽니다. 예. 근데 이제 의사 집안이셨다면서 양가가 다. 그런데 예. 어떻게 자연 치유를 치료. 해야겠다. 그쪽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갈등을 많이 겪었잖아요. 아버님 그렇게 되시고 또 그다음 또 시댁의 여러분이 또 차례로 이렇게 사실은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겪으면서 제가 또 그런 지경에 이르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생명 본질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는 걸 자꾸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 그 서재에서 아버님과 같은 그 해부학 그 세미나 뭐 동기시랄까요? 그 일본의 모리시타 박사가 쓴 그분도 해부학을 하시는데 양의학을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저기 그 주창한 책이 있어요. 암 두렵지 않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연히 발견을 하고 제가 그 책을 비로소 보면서 이 암이라는 것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이것을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다시 암이 내 스승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두려울 존재가 아니구나 하고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게 잘 저희로서 납득이 안 그러니까, 가요. 그게 밉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싶을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뭐 제가 참 벽 보고 울고 이불 뒤집어 쓰고 혼자 통곡도 많이 했지만 자살 생각도 해봤죠. 자살하려고 사실은 바다에도 가고 바닷가 모래밭에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그 바다에 빠져 죽을까? 그 어느 바다에 어떡할까? 갔어요? 부산 해운대 갔습니다. 혼자. 네. 그때는 뭐 우선 아기를 이제 처음 얻었기 때문에 엄마로서의 모성 본능 차원에서도 덜컥 목숨을 끊는다는 것이 간단치 않았을 텐데 아기는 친정에 있었죠. 그날 상황이 얼만큼이나 힘들었어요. 굉장히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목숨 없어지면 모든 고통 끝인데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저 그때 생각하면 또 좀 눈물 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때 마침 그 해양경찰대에 제가 발견이 돼가지고 네. 그 추운 날인데 왜 거기 오래 그렇게 서 있느냐. 예. 이게 아마 해양경찰서 볼 때 이상했던가 봐요. 그러면서 그분하고 본의 아니게 그 인생에 대한 카운셀링을 제가 받게 됐어요. 오히려. 예. 그래서 희망을 갖게 되고
이 세상에 불가능이라는 게 사실은 마음먹기에 달렸지 않느냐라는 그런 위로의 말 때문에 제가 참 이런 분이 계신데 내가 그래도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네. 그래서 항상 아니, 그 그 사람이- 의지라는 강한 그런 약을 내가 좀 먹자 이런 생각을 했죠. 해양 구조대가 제대로 구조하셨네요. 네. 아주 정말. 예, 가수 반주현 씨라는 걸 그쪽에서도 예 아시더라고요. 알아보고. 그러니 그 앉아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그때 그분은 몇 살이나 된 분이었었어요. 저하고 같은 또래였었어요. 예. 근데 그분도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신 분이고, 예. 그래서 자신의 이제 그 경험담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많은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그날로부터 살아야겠다. 예. 예. 그래서 아니, 그래도 이제 예. 그래도 그리고 아이 생각을 하니까 내 한 목숨 가면은 끝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아이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어머니들이 아마 어떤 그 위기가 왔을 때 아마 그런 생각들 자식 보고 참아내는 그래서 저도 그 모성 본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참게 됐습니다. 그 해양 경찰 때보다는 역시 남편이 아니었을까요? 왜 남편한테서는 크게 위로를 못 받으셨습니까? 남편도 의사 집안의 한 사람이니까 그분은 오히려 저를 질타하는 쪽이었었어요. 왜 그 병원의 의사들이 우리 집에 천진데 왜 그렇게 헤매고 돌아다니느냐. 근데 저는 도저히 말하자면 화학적인 어떤 치료를 받기가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앞서서 가신 아버님을 생각하시면 불과 몇 개월 전에 도저히 그 방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시동생 되시는 분은 수술 날짜 잡아놓고 겨드랑이 요만큼 도려내면 되는데 뭐이 두렵냐 이렇게 하고 수술 칼을 막 가지고 저한테 댐비도 했었어요. 댐볐다면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권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뿌리치고 말하자면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살 길은 자연치료학, 말하자면 자연치료학이 지금 조금 전문적인 용어 나오지만은 기존의 그 존재하는 세계인데 그것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저는 이제 그 모리스타 박사라든가 세계 유명한 그 석학들이 쓴 책을 이제 그때 막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있는 세계를 깨닫고 꺼내서 써서 내 몸에 적용시키면 될 걸 왜 내가 그 모습으로 다시 되씹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썼던 그 치료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예. 혹시 지금 이제 환자나 그 가족들께서도 관심 있게 보실 거거든요. 상당히 궁금하신 예. 분들이 많으실 자연치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물질을 그때 만나게 됐냐면 그 게르마늄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원자인데, 원소인데, 그 원소가 가장 많은 물이 프랑스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프랑스 루르드란데 있다 해서 거기를 또 달려갔죠. 달려가서 그 물을 먹으면서 단식을 하면서 그 일본의 아사히 박사가 이제 그 유기화시킨 게르마늄을 제가 이제 먹기 시작하면서 단식을 한 45일 정도 아마 시행을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몸 안에 있는 그 독성 물질을 게르마늄을 통해서 게르마늄은 어떤 그 반도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암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를 막아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천연 물질을 무기에서 유기화된 것을 먹으면서 독성 물질을 배출해내면서 비로소 암과의 싸움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게 우리는 이제 온천 뭐 그런 데서 본 것 같아요. 게르마늄탕 뭐 예, 이런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그게 먹기도 하는 거군요. 이 게르마늄이라는 것은 아금속이기 때문에 금속성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가도 별 그런 부작용이나 축적되는 그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홍삼이나 인삼, 마늘, 두릅, 영지 이런 데에 게르마늄 성분이 있어요. 예, 그 게르마늄 파동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한 가마씩 두 가마씩 우리가 먹을 수가 없으니까 유기화된 어떤 제품을 저희들이 먹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것을 바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게르마늄 좋다는 게 몇 년 전에 막 제가 이제 신문에 좀 나고 그랬는데 가짜가 너무 많이 판을 쳐서 그때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거 얘기하면 예, 이제 예. 그런 어려움이. 예. 그럼요. 그래서 이 방송 제가 하면 혹시 또 유사한 예. 가짜들이 판칠까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 게르마늄이래더라. 그거는 예. 방주현이가 낫대더라. 왜냐하면 절박한 상황에서는요. 예. 이게 보통 얘기로 안 들리거든요. 그러면요, 이게 굉장히 개인차가 심각한 있을 거 얘기인데 아니에요. 이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거의 저는 그 경험을 해보고 그 후에 많은 분들과 이제 컨설팅을 하고 제가 이제 건강 컨설턴트로서 그때부터 제가 돌아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해본 결과 또 시행을 하게끔 저희들은 자연치료학이 뭐냐면 스스로 치유하는 방법. 말하자면 전문 용어로
셀프 힐링 메커니즘이거든요. 말하자면 스스로 셀프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셀프 서비스를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누구 유명한 선생님한테 뭐 유명한 뭐 어디 가가지고 누구에게 제공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치료법을 배워서 내 스스로 시행하는 거니까 셀프 치료 기전, 자유 기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이제 그 어떤 치료에 내 안에 있는 인터페론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몰핀 효과를 주고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하는 문제를 말하자면 질병 세포에게 다가가서 이것이 무기처럼 쏘아주는 게 아니라 그 질병 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물질을 생성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게르만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약은 아닙니다. 분명히 약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식품도 아닌 묘한 제3의 물질이에요. 이것을 제가 발견을 하고 먹고 그것을 독성 물질을 배출해내고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분들이 뭐 병하면은 몸이 허약하다 이러면 보약이라든가 무엇을 좀 먹을까 어디 가서 뭐 좋은 걸 좀 먹을까 어디 가서 특효약을 먹을까 이렇게들 다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질병과의 싸움은 어떻게 내 안에 있는 독성 물질을 배출해낼 것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식이요법도 하셨겠네요. 내 스스로 몸 안에서 그럼요.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소위 암 하면은 7대 원칙이 있습니다. 체내 정화작용, 혈액 정화작용, 항균 작용, 항암 작용, 그다음에 의식의 변화까지. 의식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그 7대 원칙을 지키면서 내 몸에 맞는 파동의 음식을 얼마만큼 어떻게 적절하게 더군다나 너무 과하면 안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 과해서 오는 병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되도록이면 좀 네거티브 엔트로피의 어떤 방법, 말은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독성 물질을 빼주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하는 거 들으니까 영락없는 박사님 맞으시네요. 아, 그 쇼 프로그램에서 봤던 방지현 씨하고는 아주 달라졌어. 근데 이제 하여튼 그만큼이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한두 군데 출장을 나간 게 아니더라고요. 외국 한다는 데는 다 한 번씩 들려봤을 정도였던데 아니 가수 생활을 중단을 한 채로 중단은 안 했고요. 전 영원한 가수입니다. 아, 노래하면서? 아, 그러면요. 예. 그래서 제가 외국을 여기저기 석학들을 찾아다녀야 되니까 그 비용이 굉장히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노래하면서, 밤에도 일을 하면서, 네. 우리 한국 가수들이 수입을 이렇게 올릴 때는 사실은 밤무대밖에 없어요. 예. 밤무대를 하면서 수입 올려가면서. 왜냐하면 의사 집안에서 저를 볼 때는 어떤 이단자 같은 그런 경우기 때문에 돈 안 주잖아요. 별로. 생활비 외에는. 근데 그거 가지고 도저히 제가 감당을 할 수가 없었고 네. 제가 벌어가면서 뒷주머니 좀 찬 거 가지고 좀 보태가지고 그래서 외국 여기저기 다니면서 러시아까지 흘러가게 된 겁니다. 아니면 이제 좀 좋은 노래, 즐거운 그럼요. 노래 불러서 건강도 네네. 정말 방주현 씨가 네 곡만 해야지. 방주현 씨가 이렇게 그간의 힘든 얘기 오늘 이렇게 들려주셨고요. 건강하게 사시는 모습이 그 증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모습으로 네. 남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었죠? 예. 감사합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감사합니다. 반가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